안녕하세요. 오늘 경험의 도서관에서 소개할 책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시크릿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20년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처음 읽었는데요. 지금 엄청 오랜만에 다시 펼쳐보는데 음, 되게 간단하면서도 정말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구절들 위주로 오늘은 낭독해드리고, 제가 최근에 시크릿에서 나오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해서 겪었던 신기한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크릿에서 소개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 중에서, 제가 좀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시크릿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 다 좋다. 그래,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마음속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이게 근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나는 좀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소원을 이루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늘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 바이텔리 박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걸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사람이나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점이다.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다. 시간은 환영일 뿐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해준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양자 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한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이미 이뤄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크기는 우주에게 무의미하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무한히 작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우주는 모든 일을 저절로 해낸다. 풀은 애를 써가면서 자라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이것이 섭리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건 작으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전송하면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다. 과정은 동일한데도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 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 따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심하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옛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당신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시작하리라. 그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것이다.
이어서 돈의 비밀을 읽어드릴게요. 풍요를 끌어당겨라.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다. 좋은 것에는 돈도 해당된다. 우주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당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말이다. 생각의 저울이 돈이 부족해에서 돈이 흘러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 많이 생각하라. 그러면 저울은 기울어진다. 당신은 우주라는 카탈로그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선택하면 된다. 현금을 원한다면 얼마나 원하는지 말하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25,000달러를 뜻밖의 소득으로 얻고 싶어. 또는 뭐가 되든지 좋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오직 직업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을 즉시 버려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풍요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돈을 불러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당신은 구하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나머지는 우주에 맡겨라. 눈에 보이는 부의 원천인 영적인 원료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믿음과 요구에 부응한다. 찰스 필모어. 당신이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로럴 랭마이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렇게 바꿔라.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요를 바라면서 사는데 전체적인 자원이 고갈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구절들을 발견을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서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멋진 점이다. 모두가 BMW를 원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똑같은 연인을 원하지도 않는다.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원하지도 않는다. 똑같은 옷을 원하지도 않는다. 다 말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조 바이틀리 박사. 당신은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이 경이로운 힘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창조할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다. 생각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에.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인생을 창조해 줄 수는 없다. 타인을 대신해 생각해 줄 수도 없다.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그저 그와 비슷한 상황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게 될 뿐이다. 그러니 남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게 하라. 추가로 그래도 내가 정말 바라는 거를 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끌려오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는 만인의 공급원이고 만물을 공급해준다. 모든 것이 우주에서 나와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거쳐서 당신에게로 전달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은 그로써 무한한 공급원에 연결된다. 당신의 소망을 완벽한 주파수로 전송하면 완벽한 사람과 환경과 사건이 당신에게 끌려와서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주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은 아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경험하게 되리라. 외부 세상과 사람을 공급원이라고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급원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다. 우주라고 부르든 지구의 의식이라고 부르든 무한한 지능이라고 부르든 기타 무엇이라고 부르든 무관하다. 뭔가 받을 때마다 명심하라. 당신이 우주의 공급원과 조화를 이루었고 자신이 받으려는 것과 같은 주파수에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온 것임을. 만물에 스며있는 우주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여 당신에게 가게 한 것임을. 그것이 법칙이기에.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긴 한데 제가 내밀하게 바라고 있었던 특정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거를 꿰뚫기라도 한 듯이 제가 바란 거를 정말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 이메일에 다른 분들이 제안의 형태로 넣어주는 거를 전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분들은 모르죠. 제가 그런 걸 바랬는지. 그냥 다만 그분들이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우연히 저의 어떤 부분이 좀 맞아떨어진다고 느끼셔서 제안을 하신 것인데 그 표면적인 그 공명하는 포인트 이면에 제 안에 있는 깊은 동기 차원에 있던 그런 바람이 사실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경우 정말 놀랍게 충족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좀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매일 메일을 확인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메일함을 좀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엄청 집중해서 뭔가 생각하다가 그때 딱 메일함을 열어보면은 정말 일 관련된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뭐 요 며칠간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주제에 대해서 뭐 글을 쓸 수 있는 제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지역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열리는 어떤 뭐 워크숍이나 강연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던가 그러면서 음 물론 제가 언제 이런 제안이 올 거다, 누구에게서 정확하게 올 거다라는 걸 전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일 관련된 제안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제가 그때그때 필요했던 것들이나 바랐던 것들을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항상 이미 우주에게서 제가 원하는 것을 받고 있었고 생각보다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 중에 도대체 우리가 그럼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냐라는 대목에 대해서 그거는 너가 우주랑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와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해진 시간이란 건 없다. 그리고 뭔가 규모가 큰 걸 바란다고 해서 더 오래 걸리거나 규모가 작은 거를 바란다고 해서 더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우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각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예, 이루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래 걸린다면 그건 내 생각이 정말 그게 이루어지는 거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도 진짜 맞는 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뭐 몇 억을 막 뭐 1년 반 만에 벌었다, 6개월 만에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그럼, 아, 다 뻥 아니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진짜 가난했는데, 갑자기 사업적으로 대박을 쳐가지고,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진짜 억 단위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어, 정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요즘 세상은 다들 이제 다 네트워킹이 돼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지금 계속 끌어당김 법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바라기 시작할 때 그 특정 주파수 때 내가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신호와 같은 주파수의 어떤 현실이 이끌려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 사건, 환경을 통해 우주가 전달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 거를 그런 것들 사람, 장소,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이 나와 연결돼서 끌려올 수 있는 속도가 옛날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옛날에는 뭐 굽이굽이 강 건너서 내가 가가지고 막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되고 뭐 아니면은 진짜 편지하나를 보내도 막 2주가 걸리고 4주가 걸리고 이랬었다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인스타로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고 DM 한 번 보내서 연결될 수도 있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해 우리가 모두가 거의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이야말로 끌어당김 법칙을 정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음. 저도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진짜 많이 겪은 게 뭐냐면 2월 8일에 이제 DYD 창업하겠다고 선언하고 사업자 신청해서 2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는데 진짜 그 후로 매주 진짜 거의 미친 속도로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렸을 때 패션 디자인 쪽 이제 꿈을 꾸기도 했었지만 잠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전공자라던가 유경험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브랜드를 창업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의류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빨리 좀 캐치를 하고 싶은데 그런 뭐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없나? 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생각을 하면 정말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그런 전자책을 추천해주는 광고가 저한테 뜨는 거예요. 제가 물론 뭐 패션 관련된 거를 막 조사하는 거를 이제 계속 구글에 입력하고 AI 검색 엔진에 막 검색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유사 광고가 관련된 광고가 떴겠죠. 네, 그렇긴 한데 정말 제가 뭐 일부러 검색을 했을 땐 못 찾았을 그런 광고가 그냥 제가 막 놀고 있는데 뜨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딱 진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누가 완전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전자책을 제가 보게 돼서 그걸 사서 공부하면서 빠르게 알게 된다던가 의류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나 이러이러이러한 식으로 좀 성공하고 싶은데 진짜 이게 좀 개꿈일까? 아니면 이걸 정말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멘토 같은 사람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연히 또 인스타 이렇게 누워가지고 피드 보고 있는데 진짜 제가 상상했던 걸 벌써 이룬 되게 젊은 예를 들어 여성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기사가 완전 최근 기사가 뜬다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이 너무 빨리 되고 제가 그때그때 그렇게 정보를 수집할수록 그 제가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다시 피드백이 되면서 계속 거의 뭐 눈덩이처럼 진짜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막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2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증 나온 다음에 지금 진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6개월 패션업계에 있었던 것처럼 뭔가 꼭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좀 습득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진짜 제가 나 원단에 대해서 진짜 좀 만져보고 그런 제조 공장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열리는 데가 없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전혀 패션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먼저 원단 관련된 뭐 박람회를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한다든가 그럼 저는 너무 놀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상대방한테 내가 패션 브랜드 최근에 창업했고 원단 관련된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걸 찾고 있었다라는 걸 말을 안 했는데 언지를 안 줬는데도 정말 의외로 거의 안지 얼마 안 된 낯선 분한테서 거기 같이 가려고라는 제안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오고 진짜 근데 제가 원단 만져보면서 공부해야지라고 마음먹은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제가 DDP를 가서 그 원단을 만져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진짜 느꼈어요. 아, 소름 끼친다. 이게 내가 정말 우주에 주문을 하면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는구나. 거의 피자 배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피자 주문하면 잠시 후에 40분 뒤에 이제 저희 집 앞으로 피자가 배달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저는 거의 그런 속도감으로 제가 무슨 좀 이렇게 더 구체화하고 싶다, 사업 계획을. 근데 좀 막혔어요, 잘 몰라서. 그래서 막 질문을 계속 마음속으로 던지고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진짜 꼭 필요한 정보가 있는 어떤 간접적인 곳들을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우연히 지나가듯이 스치듯이 본 포스터나 아니면은 뭐 진짜 AI한테 물어봐도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음, 정말 끌어당긴 법칙이라는 게 진짜 실제하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실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읽게 됐냐면은 어, 저는 요즘 어떤 걸 심상화하고 있냐면은 진짜 다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888조를 버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888조를 벌었는데 어떻게 번 거지?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전에 뭐, 아,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혀 떠오르지 않던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로. 제 시야가 갑자기 넓어지면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888조를 벌려면 이거는 그냥 전 인류 차원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야 되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기업가나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관심 없던 나라의 동향에 대해서도 막 살피게 되고 경제신문 기사도 막 눈에 막 들어오게 되고 막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산업 분야끼리 막 연결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DYD를 2월 10일에 사업자 선출단 받고 나서 창업한 직후에 그냥 옷가게라고 제가 스스로 그냥 규정을 했을 때에는 제가 정말 어떤 아이디어만 떠올랐냐면 정말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원피스 떼어다가 20,000원에 팔까? 예를 들어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밖에 안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888조라고 확언을 하고 제 노트에 쓰고 매일매일 그거를 상상하고 되뇌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아이디어가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또 AI한테 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하면은 전망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저랑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미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예를 들면. 진짜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저는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 떠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나 888조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벌었을까라고 그냥 역으로 상상을 했더니 진짜 거의 지금 완전 최신 동향의 어떤 음 아이디어들을 다 제가 막 살펴가지고 그걸 조합한 것처럼 막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그 이런 경험을 최근에 하면서 그래, 이왕이면은 도전하는 거고, 이왕이면 살아가는 건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정말 최대치의 풍요와 최대치의 어떤 재미있는 일을 상상하자.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게 끌어당겨질 것이고, 정확하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단계라도 이루겠지. 근데 저는 그 밑에 단계라는 생각도 사실 안 해요. 그냥, 어, 재밌어요. 그냥 그렇게, 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정말 큰 스케일로 삶을 상상하면서, 와, 와,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끝내주겠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배워나가고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행동을 조금씩 옮기고 작은 성취들을 계속 쌓아가는 요즘이 이미 너무 즐겁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식의 어떤 조바심이라던가 아니면 답답함 같은 거는 잘 안 느껴지고 오히려 그냥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 그냥 순간순간이 너무 즐겁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음, 내가 꿀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스케일의 꿈을 꿔보자. 가능성을 펼쳐보자. 행동을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살아가고 싶어서 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좀 오랜만에 이 시크릿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 또 이런 식으로 좀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꿈을 꾸면서 가장 좋은 점은 의외로 완전히 대담해지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안 쓰인다는 점이에요. 제가 애매하게 요 정도 목표, 뭐 비평가로서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미술계 인싸가 됐으면 좋겠다. 막 약간 아니면 어느 대학 교수급 좀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 저는 되게 괴로웠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눈치 볼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아예 나 888조 벌 거야. 사업해서.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뭐, 야, 네가 어떻게 888조 버냐? 이런 말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면은, 진짜, 거의 뭐 상식적인 거를 넘어서는 수준의 그냥, 그걸 내가 그냥 꿈꾸고 상상해버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래,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되겠어라고 말을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치. 그게 진짜 되면 너무 놀랍겠지. 말이 안 되게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뭐 욕하더라도, 전혀 뭔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저한테 뭐 그렇게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근데 만약에 있다 해도 개의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미 저는 너무 성공인 거예요. 왜냐면은 평생 너무 자기를 검열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모든 그 규모를 그냥 초월하는 그냥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결국 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나랑 내 안의 나. 네, 그 둘의 대화만 남더라고요. 그냥 그게 되게 머릿속이 좀 맑아지고, 좀 시원시원해지고, 어, 어차피 무기력하게 막 미래 없는 느낌으로 암울하게 매일매일 살다가, 그것보다 지금이 훨씬 활력있고 재밌다. 뭘 해도. 그리고 뭘 해도 참 많이 배우겠다. 이것저것 도전을 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겠다. 무료할 틈이 없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돈 걱정도 진짜 많이 사라졌고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가슴이 좀 탁 열리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을 좀 같이 나누고 어, 이 시크릿의 원리를 좀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서 풍요롭게 지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네, 경험의 도서관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기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예,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